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중에 114페이지에 있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다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식을 약간 변형해서 표현한 것 뿐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전 시간에 거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는 이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계산할 때,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계산을 할 때, 자, 천태 PV값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영구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영원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영구연금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라 그러면 PV는 할인율 I로 영구연금 A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영구연금이 일정한 비율만큼 계속 증가해. 1 플러스 G만큼. 이게 이제 성장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년은 1 플러스 G의 2승, 뭐 이런 식으로 쭉 일정한 비율로 성장했을 때, 요 성장률까지, 그러니까 매년 받는 연금이 커지는 경우 있잖아요. 조금씩 일정한 비율로, 불규칙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이 비율만큼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성장률까지 고려해서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1-G를 가지고 A를, 연금 A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현가를 계산할 때 성장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로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성장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할인율 I로 연금 A를 나눠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결국 연금처럼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어.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결국 주식의 현재 가격이겠죠, 가격. 예. 주가를 계산하고 싶은데 주식의 가격,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싶은데 그 주식을 딱 매입을 하면 그 주식은 매년 배당을 해주는 주식이야. 그래서 배당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배당금의 크기가 연금처럼 매년 A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금이 약간씩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될 때는 1 플러스 G, 그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걸 성장률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금이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 그러면 이 G만큼 증가하는 거죠. 비율,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조금 전에 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주식 매년 받는 배당금을 A라고 하면, 그죠? 그 A 금액이 변하지 않고 계속 A만 받는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고 그냥 받는 돈이니까 할인율 I로만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매년 배당금이 일정 비율로 커져. 그러면 그 비율, 일정 비율을 성장률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할인율 I와 성장률 B를 빼줘가지고 그 분모로 매년 받는 배당금 A를 나눠서 계산하면 이 PV 값이 주식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주식의 가치. 현재 시점에 주식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 가치 계산은 이 가치가 주식의 가치 평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주식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가치 P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자, 무성장, 배당평가 모형이라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매년 받는 배당금 있잖아요. 배당금의 크기가 이 무성장 모형에서는 배당금이 항상 똑같은 금액이야. 그래서 배당금을 D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재에서는. 그래서 배당금 받는 금액이 D야, D. 그죠? 그래서 매년 받는 배당금이 D고, 그래서 그 배당금이 D고, 그 주식의 가치를 P5, 현재 시점의 주식의 가치, 주식의 가격을 P5라고 표현한 건데, 현재 시점의 주식의 가치는, 그죠? 매년 받는 배당금과 할인율을 저희가 I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K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K로 표현해서 이렇게 무성장 모형에서는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할인율 K로 매년 받는 배당금을 나눠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성장 모형일 때는, 예? 어차피 배당금 똑같죠. 거기 이제 항상 성장 모형에선, 그죠? 매년 받는 배당금을 D1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할인율 K로 나눠주는데, 그때 성장 모형이니까 성장률이 있겠죠. 그걸 G, 그죠?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항상 성장 모형에서의 주식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연구연금의 현가하고, 그죠? 이 할인율이 주어질 때, 성장률이 주어질 때, 성장률이 주어지지 않을 때,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처럼 이 주식의 가치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115페이지의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건 주주 입장에서 주주가 받아갈 몫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투자 금액에 대한, 투자액에 대한
자신들이 얻는 이익의 크기를 봐가지고 기업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의 크기가 본인 기준에 맞다라면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경제적 부가가치 EVA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과 영업활동에 투자한 총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을 공제한 후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를 계산하는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자,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뭘 담고 있냐면, 자,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선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요.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세금까지 다 빼고 남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 고려하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은 누가 가져갈 몫이에요? 주주가 가져갈 몫이죠. 그죠?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인데, 이 돈은 이제 주주 몫인데,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그죠?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라는 게 주주 입장에서 투자한 돈은 자기 자본 비용이었고, 그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나간 거는 이 주주들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나간 돈을 자기 자본 비용, 그리고 빌려 쓴 돈은 타인 자본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하고 주주들한테 줘야 될 몫, 그죠?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은행 등, 그죠? 채권자한테 줘야 될 비용이 있죠. 그래서 요 자기 자본에서 주주한테 줘야 될 몫과 은행이나 채권자, 사채를 구입한 채권자에 대해서 줘야 될 비용까지 딱 뺐을 때, 세후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뺐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가 원하는 수익률만큼 돈을 주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만큼 돈을 줘도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가 0보다 컸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갈 몫도 다 주고 은행에 줘야 될 몫까지도 다 줬는데도 이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진정한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 그 크기와 타인 자본, 은행이라든지 채권자한테 줘야 될 돈 비용 다 빼고도 회사의 사후 영업이익 가지고도 0보다 큰 값을 갖느냐, 그걸 가지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진정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자료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